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의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경제단원이죠. 고대 경제입니다. 우리 교재 142페이지고요. 자, 그럼 이 경제단원은 지금 처음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이 전통시대에는 농업중심 사회입니다. 농업중심,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단원은 대개 뭡니까? 뭐 고대니, 중세니, 근세니, 토지제도, 그 다음에 조세제도, 세금제도고요. 그 다음에 시대별 농업기술, 요걸 중심으로 대부분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상업과 수공업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토지제도, 조세제도, 농업기술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대 경제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의 경우는 당연히 농업중심 경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까지 그래요. 자, 특징은 국가가 노동력을 직접 지배했는데 이건 왕토사상의 산물이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왕토사상이 뭐냐? 간단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왕국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토는 왕의 소유. 요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삼국은 자, 이념상, 여기 이념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토지의 국유제가 원칙입니다. 모든 것은 다 왕의 거예요. 자, 그래서 왕토사상이라는 건 자, 농업이 이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삼국시대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가 성립됨에 따라 모든 국토는 왕의 국토라는 왕토사상이 나옵니다. 그럼 뭐 삼국시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왕토사상은 어느 시대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중국 주나라의 천하관념에서 나온 거예요. 천하의 토지는 왕의 토지가 아닌 게 없고 천하의 신하는 왕의 신하가 아닌 게 없다. 시경이라고 봅니까? 유교 경전이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실제로 모든 국토를 왕이 소유했냐? 그건 아니고요. 뭐야? 실질적으로 뭡니까? 사유지가 존재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묻는 건 토지 국유제에 근거해서 모든 국토는 실제로 왕의 소유였다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기 황무지가 있는데 농민이 막 고생해서 막 개간을 했어. 그래서 황무지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뭡니까? 개간을 했는데 갑자기 왕이 등장한 다음에 내놔 하면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을 안 하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왕토사상이라고 해서 백성 개인에게 토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평민인 자영농민도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 백성끼리 매매, 전대, 상속, 뭐 빌려주거나 사고 팔거나 뭐 물려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관념상으로 존재했다. 자, 근데 뭡니까? 보통 왕토사상이 작동할 때 뭡니까? 이후에 뭡니까? 토지 제도를 뭐 개혁하거나 할 때, 개혁 드라이브가 막 불러일으킬 때 뭡니까? 왕권을 강화해서 요걸 기반으로 뭡니까? 개혁할 때 뭡니까? 왕토사상 기반으로 해서 토지를 개혁하는 거죠. 자, 다음에 정복활동과 경제정책입니다. 보시면 삼국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소국과 전쟁을 벌여 정복한 지역에 그 지역의 지배자를 내서 뭡니까? 토산물을 공물로 수취했다. 쳐들어간다가 뭡니까? 야, 니네 이거 내놔. 해서 이 삥을 뜯는 거죠. 공물을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전쟁포로. 삼국은 전쟁포로를 귀족이나 병사에게 노비로 나누어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포로 노비에서 이 신분을 묻는 문제로 내요. 그 다음에 시급이다. 전쟁에서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시급으로 주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인 거. 신라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관료, 귀족입니다. 관료입니다. 자, 귀족만이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귀족이 100% 관리는 아니지. 내가 진골 귀족인데 자식이 한 10명 있으면 10명이 모두 관리가 될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가 관리로 나가죠. 뭐 첫째나 둘째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주어지는데 자, 그래서 내가 벼슬아치가 되면 뭐가 돼요? 자, 보수로 받는 땅이 노급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진골 귀족이어서 뭡니까? 자, 관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뭡니까? 일하니까 보수로 나라에서 노급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노급의 경우는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가 통일신라 전제왕권 강화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조세징수.
하다 뭡니까? 그 다음에 노동력 증발. 하다 뭡니까? 노급은 세 번째 뭡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님이 노급, 여기가 너의 보수 노급이다 할 경우 뭡니까? 그 노급에 가서 뭡니까? 농민들에게, 야, 나라에게 낼 세금을 나에게 내라. 요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뭐야? 이 동네 특산물이 나니까 선물로 나에게 내라. 공물을 징수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노급이고요. 자, 뭡니까? 그 다음에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뭡니까? 전쟁이 났어. 전쟁터에 나가서 뭐야? 적당히 목을 베어왔어. 그래서 뭡니까? 보너스로 추가적으로 받는 땅이 뭐예요? 이게 시급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노급과 시급은 뭡니까? 연구를 하니까 작동 방식은 같다고 봐요. 1번, 2번, 3번도 시급이 된다. 자, 근데 어떤 거야? 노급과 시급은 어떤 거죠? 받는 경우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일하니까 보수로 받는 땅이 노급이고요. 그 다음에 일하다가 공을 세울 경우엔 더 받는 땅이 시급이에요. 자, 시험 문제 여러분 이걸 바꿔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보수로 받는 땅이 노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받는 땅이 시급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시험에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정복민에 대한 지배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별거 아닙니다. 삼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이되면서 피정복민, 정복한 지역에 있는 백성을 무리하게 전쟁에 동원하거나 가혹하게 물자를 수취하면 뭡니까? 학대를 하면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가죠. 자, 그래서 각국은 뭡니까? 점차 피정복민을 지나치게 노비처럼 지배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배정책 변화로 삼군 정복 지역에 대한 뭡니까? 차별을 점차 줄여나갔다. 자, 어떤 거야? 야, 쟤네의 지배를 받니 죽는 게 낫다. 뭐 다 도망가. 뭐 이럴 경우 뭡니까? 해당하는 지역을 정복하는 의미가 없지.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여나가는데, 근데 피정복민은 일반 백성에 비해서 여전히 신분적 차별을 받고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졌다. 어떤 거야? 차별을 줄여나갔지만 여전히 차별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수취제도입니다. 삼국의 세금제도예요. 자, 과도한 수취, 세금 징수의 폐단입니다. 삼군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농민에게 거두고 그들을 군사로 동원합니다. 농민에 대한 과도한 세금 징수는 농민 경제의 발전을 억누르고 농민을 토지로부터 이탈, 어떤 거야? 도망가는 거지. 사회체제가 동요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삼국은 가능한 한 합리적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는 거지. 대체로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요. 자, 곡물과 포를 거두었으며 그 지역의 특산물도 거두었다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상호, 중호, 하호가 나오는데, 하호예요, 하호. 자, 여러분, 고구려의 평민이 하호지. 그 어떤 거야? 잘 사는 집, 적당히 사는 집, 그 다음 뭐야? 못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평민 농민이 하호다. 이 하호가 숫자가 제일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요게 호를 나누어 곡물과 포를 거두었다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삼국의 세금제도 남아있는 기록이 여러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삼국시대.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금제도를 뭡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뭡니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다.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삼국시대의 뭡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인두세, 사람 개인에게 부과하는 뭡니까? 인두세. 그러니까 할당량을 정해주는 거예요. 할당량,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인두세의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 뭡니까? 재산세는 어떤 거요?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고요. 땅이 많은 사람,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땅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재산세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인두세의 비중이 높고 재산세의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보시면 삼국시대는 농업 생산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인두세, 사람 개인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해서 전세로 보조, 이 조가 재산세입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이 조예요. 한자 한 글자, 이 조가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보충적으로 거두어들인 방향이다. 그래서 메인이 인두세인 거지. 이걸 시험 문제 많이 묻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력 수탈을 위해서 수탈을 위한 요역과 군사력 수출을 위한 군역의 동원을 농민에게 부담시켰다. 그래서 노동력 징발에게 뭡니까? 그래서 군역, 군복무고요. 군복무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역이다. 군대를 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뭘 시키는 거야? 작업을 별도로 시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농사 지을 때 야 나와 성싸 이런 겁니다. 이게 부역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노가다. 성싸라 제방싸라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역과 요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노동력 수탈을 위한 요역과 구색 수출을 위한 군역의 동원을 농민에게 부담시켰다 보시고요. 고구려입니다. 자, 농민 집집마다 뭡니까? 조로 곡식을 바칩니다. 기준, 조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한 세금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은 인두세,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거요. 배나 곡식의 할당량을 바칩니다. 그 다음에 백제입니다. 농민들은 조로 쌀을 바치고 세로 쌀, 명주, 배 등을 바칩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신라입니다. 신라는 중국 당나라의 조용조를 모방해 실시합니다. 그래서 조가 전세고요. 용이 노동력이고요. 조가 특산물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라입니다. 신라는 우선 전세.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조용조 할 때 용이 노동력인데 맨 뒤로 뺄게요. 전세가 조고요. 그 다음에 공납입니다. 공납. 요게 맨 뒤에 있는 조예요. 그 다음에 노동력. 전세 공납 여기다. 노동력입니다. 그러면 전세는 뭡니까? 토지 기준입니다. 공납은 뭡니까? 특산물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는데 야 니네 동네는 뭐가 많이 나오니? 아 농사 짓는 건 그냥 기본이고요. 그 동네에 뭐 표고버섯이 많아. 그걸 내는 거예요. 선물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앞에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군역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가 요역입니다. 이 요역이다.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외울 때는. 그래서 조용조예요. 그래서 공납이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나중에 좀 정리하기 좀 편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서 전세 공납역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특히 신라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 조용조 있죠. 요 제도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유지가 되는 제도예요. 요걸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농민이 뭡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한 겁니다. 삼국시대 때 처음 행해진 걸로 추정하고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금제도의 근간이 이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밑에 자, 3구의 토지 측량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3구의 토지 측량 단위는 뭐냐? 그래서 고구려 경무법. 그 다음에 백제가 불악제, 신라가 결부제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을 할 때 뭡니까? 토지의 측량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뭐 바디랑 기준, 파종량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 경법은 뭐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절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이 한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그럼 뭐야? 땅이 이만큼 있으니까 뭡니까? 그 넓이를 기준으로 뭡니까? 내는 게 경무법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닌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아파. 농사를 못 지어. 땅이 놀아. 그래도 요 면적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요게 경무법이에요. 그럼 내가 아파서 농사 못 지었는데 와서 세금 내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세금을 못 내겠지.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두락제입니다. 두락제. 그럼 두락제는 뭐냐? 이건 뭐 기준이야? 파종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 게 기준이야.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요만큼 땅이 있는데 아파서 뭡니까? 씨를 여기만 뿌렸어요. 여기. 색칠한 부분만 씨를 뿌리면 뭡니까? 뿌린 곳을 기준으로 뭡니까? 내는 거예요. 요렇게 씨를 뿌린 땅에서 뭡니까? 요걸 기준으로 뭡니까? 내는 게 두락제고요. 자, 다음 뭡니까? 신라가 결부제다. 수확량입니다. 보통 1결당 몇 말 낸다 할 때 이 결할 때 이 결이에요. 결부제입니다. 자, 그럼 뭐냐면 뿌렸는데
뿌렸는데 뭡니까? 뿌렸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뿌렸는데 뭡니까? 뿌렸는데 뭐 동일 면적. 여러분 동일한 면적이라고 해도 뭡니까? 동일한 면적이라도 뭡니까? 수확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토지의 비옥도, 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A에 있는 토지는 굉장히 비옥하고요. B에 있는 토지의 경우 뭡니까? 척박해. 그럼 뭡니까? 똑같은 면적을 뿌리더라도 뭡니까? 똑같은 면적을 이렇게 뿌린다고 칩시다. 그렇게 뭡니까? 수확량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뭐야? 뭐 뿌리는 거 말고 만들어낸 생산량을 기준으로 걷는 게 뭡니까? 결부제예요. 그래서 결부제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뿌렸는데 그래서 뭡니까? 생산의 액수를 기준으로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뭡니까? 요게 결부제인데요. 이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결부제가 역시 조선이 망할 때까지 가요. 1결당 몇 두를 낸다, 뭐 대동법 이런 식으로 보통 외우지 않습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여기입니다. 왕궁성 저수지 등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동력이 필요하면 15세 이상. 자, 여러분 요 15세 이상은 외우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자, 삼국시대는 15세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이후엔 16세에서 뭡니까? 끝까지 16세로 가는데 여기만 15세예요. 여기만 15세. 자, 여러분 이게 구질구질한 문제인데 이걸 시험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국시대만 15세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삼국의 수취제도입니다. 고구려입니다. 새는 포목 5필에 곡식 5섬입니다. 그래서 사람 개인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고가 상호가 한 섬이고요. 그 다음이 7마리고 하오는 5마리를 냅니다. 자, 백제는 포목 비단실과 삼사를 내었다. 풍류에 따라 차등을 두었고요. 백제는 한수 북부 사람 가운데 15살, 15세죠. 징발에서 서울 유래성을 수리합니다. 뭐야? 삼국사기의 기록 이렇게 해서 뭐 중국 쪽 기록과 삼국사기 기록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이거를 빡프로 제시해. 빡프로 제시한다 뭡니까? 삼국의 수취제도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인두세. 인두세의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세의 비중이 높아요. 요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요 내용을 꼭 정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에 사회시책과 구율정책입니다. 시행목적, 농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과 구율정책을 시행합니다. 구율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뭐 흉년 들었을 때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인 거지. 자, 농업생산력 증대시키 보시면 철제농기구 보급했고요. 우경을 장려했고요. 황무지 개간의 권장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시설, 저수지예요. 자, 이거 뭡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황무지 개간이나 뭐 수리시설 같은 경우 뭡니까? 뭐 어느 시대건 간에 계속 하거든요. 자, 진대법, 고구려 고국초랑 때 을파서의 주장에 따라 뭡니까? 시행한 진대법이다. 그래서 이건 정치 파트의 고국초랑 때 나오고요. 경제 파트 지금 나왔고요. 나중에 또 사회 파트에 나오면 또 나와요. 출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홍수 가뭄 등으로 흉년이 들면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거나 빌려줍니다. 이게 구율정책이지. 그 다음에 보시면 수공업과 상업이다. 발달이라고 뭡니까? 나와있지만 뭡니까? 삼국시대 수공업과 상업은 뭡니까? 크게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우리 역사에서 상업과 수공업이 크게 발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야? 조선 후기만 그래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조선시대 후기 이전에 뭡니까? 상업과 수공업이 크게 발달했다면 다 틀려요. 그러면 고만고만하게 발전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공업, 삼군 기술이 뛰어난 노비에게 국가가 필요하는 이건 알았대요. 귀족 중심 경제예요. 나라가 필요로 하는 무기장식물을 생산하게 합니다. 그 다음 체제정비 이후에 뭡니까? 자, 무기, 비단 등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관청을, 국가가 관청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물건을 만든 거예요. 수공업자를 배정해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게 합니다. 자, 상업, 도시의 시장을 통해 상업활동이 이루어졌고요. 자, 정부와 지배층의 필요에 따라 시장을 만듭니다. 귀족 중심, 철저하게 귀족 중심 경제예요. 이걸 알아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장을 만들었다면 틀려요. 그걸 알아두시고요. 자, 지역입니다. 삼국시대는 농업 생산력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와 같은 큰 곳에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신라는 5세기 말 소지왕 때 경주의 시장을 열어 물품을 매매하게 했고 6세기 지지왕 때 뭡니까? 요 시장을 동시로 개편. 이를 감독하는 관청이 동시전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증왕 때 동시 이거하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관청이 동시전 요걸 시험 문제 묶어서 많이 내줘. 지증왕의 업적으로. 동시전은 뭡니까?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뭡니까? 상행위 할 때 사기치는 걸 막는 거지. 일종의 공정거래위원회예요. 지나치게 물건을 비싸게 판다거나 뭐 도량용 있죠. 뭐 넓이나 뭐 길이 부피, 특히 무게죠. 무게. 뭐 고기를 이만큼 줘요 해서 뭡니까? 뭐 몇 근에 팔아라 할 때 뭡니까? 저울 가지고 장난치거나 이런 것들을 뭡니까? 관리 감독하는 게 동시전입니다. 그 다음에 행상, 보따리 장소예요. 물건을 지고 다니면서 뭡니까? 파는 게 행상이고요. 그래서 고대, 삼국시대 때 행상이 있습니다. 고구려 미천왕은 뭡니까? 왕이 되기 전에 뭡니까? 정치 투쟁에 밀려 악액, 암살을 피해 다니며 각지를 전전했는데 그때 남의 집에서 머슴을 하거나 소금 행상을 했다고 한다. 요 기록이 있으니까 뭡니까? 그래서 보따리 장수는 뭡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뭡니까? 조선시대 때 뭡니까? 행상의 이름이 보부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행상은 이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행상을 보부상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부분 뭡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 대외무역. 3대 무역은 대개 왕실과 귀족의 필요에 의해서 공무역입니다. 공무역. 이런 무역을 통해서 문물이 교류되었다. 여러분 국가 중심 무역입니다. 공무역. 그래서 정부와 정부 간에 행하던 일종의 물물 교환이다. 기본적으로 조공무역입니다. 그래서 조공무역. 그래서 중국의 황제.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조공국. 이게 뭡니까? 요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야? 중국의 황제에게 선물을 가져갑니다. 진상품을 내면 뭡니까? 중국의 황제가 회사품, 답례품을 줘요. 여기서 뭡니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이게 조공무역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본다고 해서 뭡니까? 뭐, 우리가 중국의 조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었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떤 거냐면, 중국의 특징이 뭐냐면, 체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중국. 그래서, 조공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교류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황제를 만나러 갈 때, 진상품, 그러니까 선물을 들고 가는데, 뭐 이런 겁니다. 중국의 황제가 가오가 있지. 어떤 거야? 답례품을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중국 중심이 뭡니까? 주변의 안정을 위한 어떤 면에서 뭐 하는 거지? 나의 체면을 세워주면 뭐야? 니들에게 더 많은 선물 줄게. 안정책이다. 이런 겁니다. 일종의 당근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거냐면, 사신을 계속 보낼게 할 때 뭡니까? 중국에서 뭐야? 더 많이 답례품을 주니까 뭐야? 야, 더 이상 사신을 보내지 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 다음 뭡니까? 중국의 경우 뭡니까? 뭐 이후에 송나라. 여러분, 송나라 같은 나라의 경우 뭡니까? 동네 북이거든. 그러니까 유목민족 쳐들어와서 뭡니까? 맨날 깨지는데 어떤 거야? 전쟁에서 진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할 때, 야, 조공의 형식을 취해줘. 우리가 잔뜩 너에게 바칠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쳐들어온다 뭡니까? 그래, 황제 패야. 한다 뭡니까? 잔뜩 뜯어가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게 중국은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여러분 청나라 때 영국과 아편전쟁 하죠.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져요. 그때 청나라 뭡니까? 졌을 때 뭐 문호개방하고 난징조약 체결하고 등등등 하는데 뭡니까? 그때 청나라 요상이 뭐냐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뭐 하는 거야? 형식은 조공을 취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거야? 우리가 중국과 조공무역했다고 해서 뭐야? 뭐 속국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 전통시대 때 공무역은 조공무역입니다. 자, 다음에 발달 시기. 삼국의 국제무역은 낙랑군이 멸망한 4세 이후 때 크게 발달합니다. 자, 국가별 교육의 형태이다. 고구려. 자, 남북조 및 유목민인 북방민족과 무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당연히 남쪽에 있으니까 남중국 및 특히 일본입니다. 외화 무역을 활발히 했다. 경제가 번성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한강 유역의 확보 전에는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할 수 없었고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중국과 무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강 유역 확보 후입니다. 그러니까 6세기 진흥왕 이후시 당항성을 쌓고 이곳을 거점으로 중국과 직접 교역을 했다. 그래서 뭡니까? 신라가 상대적으로 후진국이고요. 그래서 한강 유역 확보 전은 뭡니까? 중국과 직접 교류한 적이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거야? 진흥왕 이전에 중국과 직접 교류했다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6세기 때 와야지 뭡니까?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한 겁니다. 자, 무역품은, 수출품은 마직물, 금은세용품, 주옥산, 모필입니다. 조공무역 할 때 우리가 선물로 들고 가는 게 이거고요. 수입품은 뭡니까? 귀족 생활과 관련이 있는 비단과 장식품, 그 다음 서적, 약재입니다. 라고 할 때, 그럼 시험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뭡니까? 이게 암기 과목이니까 뭐 다음 중에서 수출품 아닌 거 골라라. 이런 문제는 안 내요. 그러니까 뭘 시험에 내냐면 이걸 통으로 바꿔내는 건 낼 수 있어요. 이런 거야. 마직물, 금은세용품, 주옥산, 모필류가 수입품이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수출품이지.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입품과 수출품이야. 통으로 바꿔낼 때 그 정도는 골라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단과 서적과 약재는 뭡니까? 이후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럼 경제 단원 들어가면 뭡니까? 무역 얘기할 때 비단, 약재, 서적은 항상 우리가 수입을 해요. 예외 없이.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귀족의 경제생활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귀족의 경제생활과 농업기술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